어디가?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나가요. 갈 데도 없으면서? 그래도 나갈 거예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넌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들여놓을 줄 알아. 괜찮아요. 괜찮아. 넌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도 여기보단 나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적어도 거기선 제가 사람 대우를 받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은혜도 모르는 것.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 몫을, 시아버지 것, 시어머니 것, 남편 것. 그런데 그 밥상에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 그거 가져가. 식구들은 이런 거 안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을 씹는 것 같은 소리였죠. 저는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들어 올리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 위로.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집어들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설거지 끝나면 빨래 널어. 날씨 좋은데 밤까지 끌면 안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저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식탁 위의 타인이었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때로 6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던 떡과 나물, 전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준비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저는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예뻤습니다. 딸기가 올라가 있고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으며 저는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오후 6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식탁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많이 준비했네. 네,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입씩 드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물이 좀 짜네. 아, 죄송합니다. 전도 기름이 많아. 네, 다음엔 조절할게요.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케이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크는 왜 샀어? 어머니 생신이셔서.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사치야. 가족끼린 검소해야지.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잘 먹었어. 나 피곤하니까 쉴게.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남편,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크, 맛있겠는데. 하지만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봤습니다.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배가 고파서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케이크가 아래 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옮겨두신 거였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너무 달아서 목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케이크 위로 떨어진 눈물은 크림과 섞였습니다. 저는 혼자 케이크를 반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크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은 찜통 같았습니다. 국을 끓이면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함이 왔습니다. 지적에 익숙해지고, 무시에 익숙해지고, 투명인간 취급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적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수진이었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다.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응, 있잖아. 다음 주 토요일에 내 결혼식이야. 결혼식?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지영아, 꼭 와야 해. 내가 안 오면 섭섭해.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당연히 가야지. 청첩장 보낼게. 응. 주소 문자로 보내줘.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을 달력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왜?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토요일? 네. 안 돼.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그날 사돈댁 식구들 오시는 날이야. 아, 그렇구나.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럼 식만 보고 빨리 올게요. 3시간 정도면. 3시간?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손님 오는데 내가 없으면 누가 음식 준비해? 누가 시중 들어? 하지만 어머니, 제 친구 결혼식인데. 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넌 이제 시집 온 며느리야. 친구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가족이 중요하죠. 하지만 친구도가 어딨어. 가족이 우선이면 그걸로 된 거지.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다음에 보면 되지. 친구야 언제든 볼 수 있잖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뭐라고 좀 해줘.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릇을 씻다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보다가 답장했습니다. 집안일이 좀 있어서. 그래. 아쉽다. 내가 꼭 왔으면 좋겠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음에 꼭 보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날 밤 방에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응? 민준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녁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슨 말? 결혼식 가는 거. 나 진짜 가고 싶었는데. 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안 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럼 더 복잡해져. 엄마 화내시면 우리 둘 다 힘들어.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참으라는 거야? 조금만 참아. 나중에 가면 되잖아. 나중엔 결혼식 끝나 있어. 그럼 다른 친구 결혼식 때 가면 되고.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벽을 보며 누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삐지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결국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사돈댁 어른들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언니 내외분과 그 자녀들. 저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종 채소와 과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닭볶음탕, 잡채, 전, 나물.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주방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더웠습니다. 에어컨은 거실에만 있었고 주방까지는 시원한 바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있네. 예쁘다. 시어머니의 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이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차를 내리고 과일을 깎고 접시를 나르고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자, 드세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부족한 반찬을 계속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야무져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애들 요리 못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결혼식 끝났어. 수진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너 없어서 아쉬웠어. 친구들이 다 너 보고 싶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 다음에 꼭 보자. 약속이야? 응.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SNS를 봤습니다. 수진의 결혼식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 웃고 있는 친구들, 행복한 얼굴들, 꽃다발.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지, 혜진, 소라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릇 위로 물과 섞여서 아무도 모르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오늘 수고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내가 치킨 시킬까? 괜찮아. 왜? 기분 안 좋아?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나 언제 다시 친구들 만날 수 있어? 응? 다음에 보면 되지. 다음은 언제? 민준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시간 되면. 시간은 언제 돼? 지영아,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힘들면 말해. 우리 같이 해결하자.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같이 해결하자고?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푹 쉬어. 나 아래 가 있을게. 민준이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친척 모임 있어. 너도 같이 가야 해. 네, 어머니. 근데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없네. 백화점 가서 사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며느리가 초라하면 우리 체면이 깎이잖아. 아, 체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여성복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심플한 원피스 하나를 집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젊어 보여.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아, 시어머니께서 다른 옷을 고르셨습니다. 검정색 정장, 딱딱하고 무거워 보이는. 이게 나아. 입어봐. 저는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직장인 같았습니다. 아니, 마치 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때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저는 제가 고른 원피스를 봤습니다. 하늘색이었습니다. 시원하고 예뻤습니다. 저는 그 옷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뭐해? 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손을 뗐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각자의 옷을 입고 각자의 색깔로 자유롭게. 저는 언제쯤 제 색깔을 입을 수 있을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리스트를 주셨습니다. 명절에는 이만큼 해야 해. 리스트를 봤습니다. 전 5종류,
나물 7가지, 갈비찜, 잡채, 떡, 과일, 그리고 각종 후식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제가 다 해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해야지. 하지만 너무 많은데. 많아?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종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하지?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미리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었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4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칼에 베이기도 했습니다. 기름에 대기도 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버섯전, 김치전, 생선전.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또 생겼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손가락을 펴보니 뻣뻣했습니다. 물집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주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깨우지 않았습니다. 깨워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상을 차리고 음식을 데우고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 시어머니의 자매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또 굽히고 10번도 넘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예쁘네. 그렇죠? 우리 며느리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을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 앞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식탁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15명이 넘는 사람들. 저는 앉지 못했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예, 갈비찜 좀 더. 국 좀. 물 좀 가져와. 김치가 없네. 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나 겨우 식탁 끝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접시를 들어 잡채를 담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직 멀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음식들 다 며느리가 했는데요. 아직 손맛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잘하시는 편인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김치 맛보세요. 너무 세잖아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집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기름이 많고 나물도 간이 안 맞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 봐요. 요즘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인데 잘했어요. 누군가 위로했습니다. 첫 명절이라고 봐주면 안 되죠. 제대로 배워와야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초라했습니다. 푸석한 얼굴, 헬쑥한 모습, 생기 없는 눈. 이게 나야? 저는 거울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웃는 얼굴로. 오후 내내 저는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어요, 며느리. 다음에 또 봐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 찌꺼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접시, 그릇, 컵, 냅킨. 저는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좀 도와줄래? 응, 나 피곤해. 나중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치웠습니다. 30분이 지나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잠깐. 네, 어머니. 오늘 음식 왜 그렇게 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김치가 왜 그렇게 매워? 나물은 왜 그렇게 싱거워?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 다음엔 제대로 해. 알았어?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라가도 될까요? 그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저는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영아, 왜 울어? 나가줘.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나가달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좀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목이 쉬도록.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계셨습니다. 일어났어? 얼굴이 왜 그래?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그래. 그래도 밥은 해야지. 네.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기계처럼, 감정 없이.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회사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응. 어제. 미안해. 뭐가? 도와주지 못해서.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은 항상 그래.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지.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때 도와줬어야지.
지영아, 나도. 나가. 뭐? 회사 늦는다며. 가.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식었는데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기상, 밥 짓기, 설거지,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설거지, 저녁 준비, 설거지, 취침.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아버지 칠순이야. 아, 네. 큰 잔치는 안 하기로 했어. 대신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좋네요. 사진관 가면 비싸니까 집으로 사진사 부를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점심 준비 잘해야 해. 알았지? 응, 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또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칠순 당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과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검정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딱딱해 보였습니다. 마치 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며느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사진사가 도착했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준, 그리고 저. 자, 여기로 모여주세요. 사진사의 말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소파 한가운데 앉으셨습니다. 민준이 그 뒤에 섰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민준의 옆에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조명이 잘 들어오네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사진 찍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손을 드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진사가 멈췄습니다. 네, 무슨 문제라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 잠깐 비켜줄래? 시간이 멈췄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가족 사진은 우리끼리 먼저 찍고 나중에 너랑 같이 찍으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도 가족이신데. 알아요. 근데 혈육끼리 먼저 찍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사진사분 기다리시잖아. 시어머니께서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구석으로 뒤돌아섰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하얀 벽.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제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찰칵. 숨이 막혔습니다. 찰칵.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벽을 타고 좋습니다. 한 장 더요. 사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번엔 옆으로 서주세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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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찍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사진사의 목소리. 이제 며느님도 같이.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 씨, 이제 같이 찍자.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왜? 같이 찍어야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왜 이래? 사진사분 기다리시잖아. 저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좀.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저는 바닥을 쳤습니다. 나도 가족이잖아. 나도 이 집 며느리잖아.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언제나처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열어줘.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울었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나도 당황했어. 저는 그를 봤습니다. 당황했어? 응. 당황했으면 뭐라고 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를 그냥 뺐어?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모른다고? 당신 아내가 가족 사진에서 빠지는데 몰랐다고? 지영아, 나는 당신 아내야. 법적으로 가족이야. 그런데 왜 나는 가족 사진에 없어야 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나는 이 집에서 뭐야? 가족이야, 아니야? 가족이지. 그럼 왜 가족 사진에서 빼? 그건 엄마가. 엄마, 또 엄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엄마 핑계 대면서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해. 지영아, 목소리 좀 낮춰. 아래서 들려. 들으면 어때? 난 억울하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6개월 동안 이 집에서 매일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그런데 가족사진 한 장에 내 자리가 없어. 이게 말이 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당신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지영아, 나가달라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나는 누구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서 뜨거운 국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혼자 방에서 눈물을 삼키며 하루를 끝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 옷을 넣고 겨울 옷을 꺼내야 했습니다. 옷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 통장,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있는 통장.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다른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옷장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방 전체를 다시 뒤졌습니다. 30분을 찾았지만 통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 통장에는 3,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그래도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회식을 줄이고 옷을 아껴 사고 택시 대신 버스를 타며 모은 돈.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그런 꿈을 안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민준에게도 이 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내가 모은 돈이야. 나중에 우리 집 장만할 때 보탤게. 민준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고생해서 모은 건데 소중하게 간직해.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혹시 제 통장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통장? 네, 파란색 통장인데 제 이름으로 된 거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내가 잠깐 빌렸어. 빌렸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조금 썼어. 조금?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돈인데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보셨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제 돈? 가족끼리 제 돈 내 돈이 어딨어? 하지만 어머니, 그건 제가 결혼 전에 3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알아. 그래서 그건 제 돈이에요. 허락도 없이 쓰시면. 허락?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예, 너 지금 나한테 허락을 받으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말해주면 뭐해? 어차피 안 줄 거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TV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도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한 푼이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매일 집안일을 다 하잖아요.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그게 당연한 거지. 시집 왔으면. 시어머니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쓰셨어요? 많이 안 돼. 걱정 마. 얼마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천만 원? 아니면 2,500?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00만 원이요? 그래. 많아봤자 그 정도야. 많아봤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3년 동안요. 알아.
나중에 갚아줄 거니까 걱정 마. 언제요?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언제 여유가 생기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예, 자꾸 따지지 마. 내가 너 돈 훔쳐간 것도 아니고 빌린 거잖아. 빌린 거면 언제 갚으실 건지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그만 물어봐. 귀찮게.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어떡해. 저는 제 돈을 물어보는 건데요. 내 돈? 내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무슨 내 돈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매일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게 얼마짜리야? 그거 다 돈으로 치면 내가 쓴 거랑 비슷할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집도 제공하고 밥도 주고 다 해주는데 2천만 원 정도야 당연히 보태야지. 당연히요? 그래, 당연히.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물어봐. 밥이나 차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TV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500만 원.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잔액 조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잔액 680만 원. 2,52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3개월 전부터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9월 5일 500만 원 출금, 9월 20일 700만 원 출금, 10월 8일 600만 원 출금, 10월 25일 720만 원 출금. 계획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빼면 제가 알아챌까봐 조금씩 나눠서 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모은 돈. 친구들 모임도 거절하고 옷도 아껴 입고 화장품도 저렴한 걸로 사며 모은 돈.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거야.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도 가고 나중에 아기 생기면 쓸 거야. 그런 꿈을 담아 모은 돈. 사라졌습니다. 허락도 없이. 저는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TV를 보며 과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칼로 재료를 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여기서 뭐야?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응? 어머니가 내 통장 쓰셨대. 민준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알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았어? 응. 엄마가 말씀하셨어. 언제? 1달 전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1달 전에 알았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나중에 갚아주신대. 언제? 민주는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여유 생기면. 얼마 쓰셨는지는 알아? 글쎄, 좀 쓰셨다고는 하던데. 2,500만 원이야. 민준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 얼마? 2,500만 원.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 그렇게
많이? 응, 그렇게 많이.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습니다. 얘들아,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 체한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알아. 근데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돼? 안 돼요. 지금 얘기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예, 버릇이 없네. 우설은한테 반말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돈이에요. 제가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요. 알아. 그래서 빌린 거잖아. 나중에 갚아줄 거니까 걱정 마. 언제요? 그건 나도 모르지. 여유 생기면.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당신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민준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당신 아내 돈을 허락도 없이 쓰는 게 당연해? 지영아, 목소리 좀 낮춰. 낮추라고? 지금 내 3년치 노동이 사라졌는데?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김지영, 지금 뭐 하는 거야? 밥상 엎을 거야? 밥상이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이 엎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2,500만 원이요, 어머니. 그게 어떻게 조금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중에 갚으면 되는 돈이에요? 예, 지금. 저는 3년 동안 도시락 싸다니면서 모았어요. 옷도 안 사고 친구들 만남도 줄이고 매일 아껴서 모았어요. 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내 집 마련하는 게,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아기 생기면 쓰는 게.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진정해. 시어머니께서 짜증난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민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일단 앉아. 우리 얘기하자.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얘기? 지금까지 얘기가 됐어? 지영아, 당신은 한 달 전에 알았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그게 얘기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층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릇없이 요즘 애들은 다 저래.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나야. 문 열어줘.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 마. 나 지금 진정 안 돼. 알아.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어떻게? 나 잘못한 거 없어. 알아. 근데 엄마 기분이. 엄마 기분?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 기분은? 2,500만 원 날린 내 기분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말할게. 말해서 뭐해? 이미 쓴 돈인데. 그래도 민준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은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 받는 거잖아. 당신도 알잖아. 지영아, 나한테 남은 거 680만 원이야. 겨우 680만 원.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다행이지. 민준이 제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지영아, 우리 얘기 좀. 나가줘. 제발.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내 통장 잔액 3,200만 원. 현재 잔액 680만 원.
사라진 돈 2,520만 원. 일한 기간 3년. 한 달 저축액 평균 90만 원. 총 28개월치 저축이 사라짐. 숫자를 보다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 0원. 나를 위해 남은 돈 680만 원. 나를 위한 시간 0분. 나를 위한 선택 0개. 나를 위한 말 0개. 나를 위한 자리 0개. 나를 위한 존중 0. 숫자들을 보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동력,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급 가사 도우미.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을 비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돈도 별로 없는데, 갈 곳도 없는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곳에 있으면 저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갈까? 언제 나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준비하고 나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자유를, 제 인생을.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눈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통장 사건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680만 원 중 500만 원을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그리고 친정 엄마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엄마, 내 이름으로 하면 또 찾아갈까봐. 엄마 명의로 해줘. 전화로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지영아, 그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도와줘. 매일 조금씩 제 물건을 챙겼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신분증, 통장, 도장, 친구 수진의 집 주소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증거. 저는 9개월 동안의 일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상세하게, 시어머니의 말, 행동, 모든 것을. 그리고 핸드폰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조금만 더. 결정타가 필요해. 12월 20일. 그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부 모임이었습니다. 6명. 지영아, 오늘 손님 오니까 준비 잘해. 네, 어머니. 오후 2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탈이에요. 맞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그나마 말은 잘 들어요. 그래요? 집안일은요? 뭐 하긴 하는데 아직 멀었죠. 요리도 맨날 짜거나 싱겁거나. 웃음소리. 그래도 돈은 좀 있던데요? 결혼 전에 모은 거. 아, 그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3천만 원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썼어요. 어머, 며느리한테 허락 받고요? 허락? 왜 받아요? 어차피 이 집 돈인데. 그렇긴 하죠. 어차피 며느리가 번 돈도 시댁 돈이죠. 그것도 모르고 제 돈이라고 난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개념이 없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쓰셨어요? 한 2,500? 아직 700 좀 남았으니까 나중에 그것도 쓸 거예요. 며느리가 뭐라 안 해요? 뭐라긴요. 제가 호통쳤죠. 시집온 주제에 돈 타령이나 하냐고. 웃음소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잘하셨어요. 며느리 버릇은 처음부터 잡아야죠. 맞아요. 그리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가족사진 찍을 때요. 제가 일부러 빼놨어요. 왜요? 혈육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어차피 남이죠. 그야 그렇죠. 나중에 아들이 재혼하면 또 바뀔 텐데 뭐하러 사진에 넣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 그것도 그렇네요. 며느리는 도구예요. 도구. 집안이라는. 나중에 손주 낳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그걸 몰라도 너무 몰라. 저는 녹음을 끄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쟁반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봤습니다. 왜? 차 더 필요해? 아니요. 저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손님들 계시는데? 네. 지금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 대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리고 녹음도 했고요. 저는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김지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천만 원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썼어요. 허락? 왜 받아요? 어차피 이 집 돈인데. 손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지영, 당장 꺼. 저는 계속 틀었습니다. 며느리는 도구예요. 도구. 집안이라는. 나중에 손주 낳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건 증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 횡령죄 증거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횡령이에요. 며느리라고 예외는 없어요. 저는 손님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이 집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는 9개월 동안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죠. 가족 사진에서 빼고 제 돈 훔쳐 쓰고 친구 결혼식도 못 가게 하고. 예,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제가 9개월 동안 한 일의 목록이에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노동, 한 달 30일, 9개월이면 2,700시간이에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곱하기 2,700시간. 2,597만 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제 통장에서 가져간 돈이랑 거의 똑같네요. 신기하죠?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개월 동안 공짜로 일해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그 대가로 제 저축을 가져가셨고요. 이게 지금 우설은한테. 우설은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설은이면 남의 돈 훔쳐도 돼요? 우설은이면 며느리를 도구라고 불러도 돼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님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도 공범이에요. 방금 어머니 말에 다 동의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며느리는 도구라는 말에 웃으셨잖아요. 혈육 아니니까 사진에서 빼도 된다는 말에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손님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며느리에게 하는 그 말들, 그 행동들, 여러분 딸한테도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예, 그만해.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용 증명 사본이에요. 오늘 오후에 발송됩니다. 내용 증명 2,520만 원 반환 청구요. 2주 안에 안 갚으시면 고소할 거예요. 횡령죄로요. 너.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예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하면 전달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손님들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 다 SNS에 올릴 거예요. 실명은 가리고요.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겠죠. 누군지. 내가 감히요? 제가 왜 못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며느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신 볼 일 없을 거예요. 김지영, 당장 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쫓아오셨습니다. 내가 나가면 끝이야. 넌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없어요. 근데 어머니보다는 많아요. 뭐가? 자존심이요. 그리고 자유요.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뭐? 제가 만든 음식들 맛있으셨죠? 9개월 동안? 그게 무슨. 앞으로는 혼자 하세요. 그 짜고 싱겁고 맛없는 음식들. 어머니가 직접.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다 혼자 하세요. 이제 도구 없으니까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은혜요? 저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은혜 계산할까요? 제가 만든 음식값, 청소비, 빨래비 다 계산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3천만 원은 더 주셔야 해요. 뭐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외로울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밖에 못 보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거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도요. 며느리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변했어요. 참고 사는 며느리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다시는 이 집 문턱에.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자유다. 제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밖으로, 제 인생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영아,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왔어. 방금 시댁에서 나왔어. 정말? 어떻게? 제대로 박차고 나왔지. 녹음도 하고 서류도 내밀고. 대박. 너 진짜 대단하다. 수진아. 응?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인생에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 처음이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래. 집 주소 보낼게. 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며느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용은 9개월 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 실명은 가렸지만 사실 그대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느리 여러분, 참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아, 수진이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았어.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마음 편히. 들어와. 내가 밥 차려놨어. 수진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서 먹자.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밥을 퍼줬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힘들었지? 응.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 저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진짜로.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이혼 서류 받았어. 그래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네, 해야 했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 그래서요? 그래서 녹음 파일이랑 SNS 글 좀 내려줄 수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안 돼요. 지영아, 제발. 엄마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신대. 그건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9개월 동안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 체면 생각해 달라고요? 그리고요, 돈 돌려받을 거예요. 2,520만 원 전액. 한 푼도 안 깎을 거예요. 지영아, 우리 형편이.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2주 안에 안 갚으시면 고소 들어갑니다. 제발. 그리고 이혼 서류 빨리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지체하면 그것도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번도 넘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네. 제발 그 글 좀 내려줘. 싫은데요. 난 이제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그게 제 문제예요? 지영아, 제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9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비위 맞추고 눈치 보고 지적 듣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건 이제 어머니가 그 기분 아시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할게요. 2,52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럼 분할이라도 하세요. 매달 420만 원씩 6개월. 공증 받고 420만 원씩이나? 싫으면 고소할게요. 횡령죄로. 그럼 어머니 전가자 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제발,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제 인생 망치셨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뭐? 제가 만든 음식들 그리워지실 거예요. 엄청.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매월 420만 원씩 6개월 분할 지급. 지체 시 즉시 법적 조치. 시어머니는 서명하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영아, 저는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요? 여기. 민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제출할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혼 확정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민준이 따라왔습니다. 지영아,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저는 멈춰서서 그를 봤습니다. 없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네. 후회 안 해?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요? 제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뭔데? 당신이랑 결혼한 거요. 그거 빼고는 후회 없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영아, 민준 씨, 당신은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당신 엄마와 저 사이에서 방관자였죠. 나도 힘들었어. 알아요. 근데 저는 당신보다 100배 더 힘들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마보이는 결혼하면 안 돼요. 당신처럼. 뭐라고?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머니랑 둘이서.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3개월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남은 돈으로 비좁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요리 공부를 했습니다. 지영 씨, 요리 실력 좋은데요? 직업훈련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자격증 도전해 보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 하나씩. 6개월 후 드디어 마지막 분할금이 들어왔습니다. 420만 원. 총 2,520만 원. 전액 회수.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골목 어기 10평, 월세 70만 원. 여기요. 여기 할래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반찬 가게요. 아, 좋네요. 이 동네 반찬 가게 없었는데.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지영의 밥상 사랑으로 만드는 식구. 개업 첫날.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어묵볶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오전 10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 뭐 파는 데야? 반찬이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요. 그래, 김치 좀 줘봐. 저는 정성껏 담았습니다. 5천 원이에요. 어머, 싸네. 여기, 할머니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제 첫 매출 5천 원.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셨습니다. 10분 후 다시 오셨습니다. 사장님, 네, 이거 맛있어. 멸치볶음도 줘봐. 감사합니다. 그날 매출 5만 3천 원. 많지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 네. 사랑하는 사람 먹인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남편이요? 아니요. 저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네. 제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400만 원. 1년 후,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세요? 나.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님 아니시면 나가세요. 지영아, 제발. 뭐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가요? 다요? 뭐가 다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1년이 지나서?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요? 지영아, 전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줘. 우리 집이 너무 엉망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왜요? 설거지할 사람 없어서요? 청소할 사람 없어서요? 아니야. 아니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도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나 외로워. 정말 외로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외로우시다고요? 어머니, 그거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머니는 평생 외로울 거라고. 사람을 도구로밖에 못 보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다고. 시어머니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지영아, 그리고 전 행복해요. 어머니 없이도, 아니, 어머니 없어서 더. 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제 점심 식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뒤돌아봤습니다. 지영아, 또 뭐예요? 내가 만든 음식이 그리워.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응? 이제 그 음식, 저와 제 음식을 아끼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예요. 어머니는 해당 안 되시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니? 저는 답장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용서받고 싶으면
제대로 사과하라고 전해주세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제발 좀. 그리고 민준 씨,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 차단할 거예요.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후련했습니다. 2년 후, 지영의 밥상은 지점이 3개로 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생겼습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 저는 이제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도 시댁에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녀를 앉혔습니다. 차를 내줬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이야기를 나올 용기가 안 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오세요. 그 집에서, 하지만은 없어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 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도와줄 차례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사랑으로, 존중으로, 자유로 저는 더 이상 식탁 위의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년 후 SNS에 올렸던 제 글은 조회수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나올 수 있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저는 이제 며느리 인권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가끔 강연도 합니다. 며느리는 도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강사님, 네, 저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세요. 아니, 사람으로 대하세요. 도구가 아니라.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잘 참았어. 잘 버텼어. 그리고 잘 싸웠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넌 자유야. 그렇게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저 자신으로